한중일의 청년 실업 문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중일의 청년 실업 문제는 각국의 사회 경제 구조, 인구 산업 변화와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이 약 6 내지 7% 수준으로 나와 있으나 불완전 취업을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20%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70% 이상으로 고학력 청년층이 다수이며 스펙 경쟁이 심합니다. 이들 고학력자들은 인서울 대기업 및 공기업에만 관심이 있어 중소기업은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학력자 비율이 높아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청년 실업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데 2023년 16세에서 24세 도시 청년 실업률은 21% 이상으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8월 이후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함으로써 통계 은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대학 졸업자가 급증한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황 및 수출 감소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축소되는데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 나와 이들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는 주로 지방에서 나오는데 청년들은 대도시 서비스업을 선호합니다. 정부가 빅테크와 사교육을 규제하자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축소되었고 정책의 불확실성은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채용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약 3 내지 4%로 OECD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청년층이 오히려 인력 부족 시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률이 상승하였고 졸업자를 일괄 채용하는 고용 관행이 청년 취업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규직 취업에 실패하면 재도전이 어렵고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등 저질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취업은 쉽지만 안정적 일자리 확보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심한 반면 도시는 인기기업의 취업 경쟁이 치열하다는 미스매치 문제도 있습니다. 한중일은 공통적으로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주로 숙련 기술을 갖추고 현장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인력들이어서 괴리가 큽니다. 새나라는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고 IT와 서비스업은 확장되면서 고임금 서비스 직종에서는 취업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저임금, 저숙련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일자리는 기피합니다. 새나라 청년들의 학력 수준과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중소기업과 3D 업종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청년 실업은 결혼 기피 및 출산 기피로 이어져 인구 구조를 왜곡시키고 사회 불안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 격차와 대기업 쏠림 현상이 문제인데 중국은 대졸자의 과잉 배출, 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 및 민간 기업의 위축 등이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일자리는 많으나 비정규직 및 불완전 고용이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회적 영향면에서 한국은 취업 지연 및 실업 문제가 결혼과 출산 감소로 이어지고 중국에서는 대졸자의 불만이 확산되어 사회 불안 리스크가 존재하며 일본에서는 청년 빈곤 및 잃어버린 세대의 재생산 우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을 위한 과열 경쟁,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청년 실업률 은폐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고학력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로 청년들의 취업이 용이하겠지만 디지털 전환이 지체되는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실업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 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과거 농림업, 제조업 중심에서 현재는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제조업과 농업의 고용 비중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 면에서 과거에는 정규직 중심의 상용 근로자가 많았으나 현재는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및 시간제 고용이 증가하고 상용 근로자 비중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청년 취업률은 2000년대 이후 하락하고 취업 연령도 늦어지는 추세이며 비정규직과 임시직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력 수준과 노동 공급 측면에서 과거에는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의 취업이 용이했으나 현재는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고학력자가 많아졌고 이들을 흡수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측면에서 과거에는 정규직 중심으로 임금과 노동시간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현재는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증가하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시간 및 근무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과거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고용 기회를 제공했으나 현재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 불안이 커졌고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의 고용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높은 가운데 상용 정규직 일자리가 훨씬 많았고 이때부터 신규 구직자의 고학력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확대되고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코로나 이전까지는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 시간제, 파견 등 특수고용 근로자 비율이 증가했으며 자동화와 기술 진보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저임금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근까지는 단기 고용, 계약직,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이 크게 증가되고 신규 채용 시 비정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고용이 회복되는 조짐도 보이지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구조의 변화, 특히 청년 실업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제조업의 기술 집약화, 즉 자동화와 기계화로 노동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었는데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생산성 증가율이 높고 고용의 질이 다양합니다. 둘째, 출산율이 저하되고 청년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노동시장의 연령별 노동력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셋째, 청년들 중 대학 이상의 학력자들이 증가하였지만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노동에 대한 각종 규제로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기업은 고용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영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규직 상용 근로자를 줄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린 것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 환경 변화로 제조업의 일부 업종이 쇠퇴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이 부상하면서 노동 집약적 업종에서 고용 창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노동법,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관련 규제 등 정책과 제도 변화로 고용주들은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 기계화로 대체하거나 유연고용제를 확대하려 합니다.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 해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구인난이 심한 분야는 제조업의 뿌리산업, 즉 기계, 금속, 용접, 주조 등 기술 업종인데 3D 업종으로 알려져 청년들의 유입이 부족합니다. 건설과 조선업은 고강도 야외 노동이라서 청년들이 기피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돌봄, 요양, 간병 서비스는 저임금 고강도 업무로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청년들이 기피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은 몰리는데 일자리가 부족한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등은 구직난 업종으로 채용 문턱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 희망자 간의 스펙 경쟁이 치열하고 때로는 특혜 채용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은 자격과 정원을 제한함으로써 역시 진입이 곤란합니다. IT와 스타트업 일부 분야는 고용 기회가 있으나 경험, 실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장벽이 높습니다. 이러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자동화, 노동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금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동 난이도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분야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용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고용구조는 개혁 개방 이후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80, 90년대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기였습니다. 고용에서도 농업 부문의 고용 비중이 70% 이상이었으나 1990년대 말에는 50% 이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외자가 유입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되자 농촌 인구가 도시 제조업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이중구조로 인해 이 당시 대규모 농민공이 형성되었습니다. 2010년대는 산업화가 심화되고 서비스업이 성장하던 시기입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수출을 주도하던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농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2010년대 초반 30% 이하로 떨어졌고 도소매, 숙박, 물류, IT, 금융, 부동산 등 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도시의 고용 구조도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제조업이 둔화되고 서비스업이 고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농업의 고용 비중은 25% 미만으로 축소되고 서비스업은 5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조업은 자동화와 외국계 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었고 대신 전자상거래, 배달 및 물류, 플랫폼 등 디지털 경제 부문의 고용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빅테크 규제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80년 농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약 70%,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은 약 17%, 서비스업의 비중은 약 13%였으나 2023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23%, 26%, 51%로 역전되었습니다. 농업 부문 고용의 감소, 제조업 고용 둔화, 서비스업 고용의 절대적 성장이 눈에 띄지만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디추싱 등 플랫폼 기업이 수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정부 규제 강화, 경기 둔화로 고용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서비스업은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만 생겨나 대졸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원인은 경제 환경 변화, 산업 정책 변화, 디지털 전환, 정부 규제 등 다양합니다. 중국 경제가 노동 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정부가 첨단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전통 제조업이 위축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온라인 서비스가 기존의 물류 서비스를 대체함으로써 오프라인 서비스 일자리가 감소했고 정부의 플랫폼과 사교육 규제는 주로 청년 일자리를 축소시켰습니다. 중국에서 구인난 업종으로는 제조업 공장, 노동직,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 등입니다. 농민공의 세대교체가 임박했는데 젊은 층은 제조업을 기피하며 대도시의 화이트칼라를 선호합니다. 서비스업은 저임금 일자리가 많으나 사회적 위신, 노동 강도,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로 노동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신흥산업에서는 고급 기술을 갖춘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직난이 심한 업종은 대졸자의 전공 분야, 특히 문과, 경영학과 및 법학과 등 사회과학 계열 직종으로 전공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졸업자는 과잉 상태입니다. 플랫폼 및 인터넷 업계 취업 희망자도 많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채용이 축소되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권 역시 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에 비해 아직 산업화가 진행되는 단계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해야 마땅한데 공산당의 통제와 규제 정책, 서방 국가들과 통상 마찰 등으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 성장세를 뛰어넘는 고학력자의 과잉 배출로 인한 미스매치가 청년 실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본의 고용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도성장기에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제조업이 크게 성장했고 제조업 부문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었습니다. 종신고용, 연공서열 및 기업별 노조체제가 확립되면서 제조업 대기업이 정규직 고용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으로 확립되었습니다. 1980, 90년대는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장기 침체가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1980년대에 제조업 고용이 정점을 찍고 서비스업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후에는 고용 빙하기가 도래하여 청년층이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종신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저성장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농업의 고용 비중은 4% 이하로 축소되고 제조업 비중도 2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7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파트타임, 비정규직이 확대되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의 정규직 진입 문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구인난이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노동, 건설,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어나고 디지털, IT,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서도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정규직 고용제도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약 37% 내외로 확대되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었습니다. 산업별 고용 구조는 1960년대의 농업 부분 고용 비중이 약 25%, 제조업 부문이 약 35%, 서비스업 비중이 약 40%였으나 2023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2.6%, 17%, 80% 이상으로 크게 변했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던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서비스업 중심 고용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약 20%였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약 37%로 확대되었고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여성 고령자, 청년이 차지하는데 정규직과의 임금 및 복지 격차가 큽니다. 고용구조 변화의 특징으로 첫째 도소매, 운수, 관광업과 의료, 간병 분야 등 서비스업 고용이 급증했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청년층은 취업은 가능하나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어렵고 정규직 청년과 비정규직 청년 간 임금 및 복지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셋째,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 파트타임 및 고령자 재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본 특유의 은퇴 후 재고용 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201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20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이들은 주로 농업, 건설, 간병 등 3D 업종에 취업해 있습니다. 일본에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은 돌봄, 의료 간병 분야로 수요가 폭발하며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이고 건설, 운송, 숙박업 등 서비스 분야는 노동 강도가 높고 저임금 업종이어서 청년들이 기피합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은 청년들의 도시 집중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IT와 디지털 분야는 인력 수요가 크지만 숙련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구직난 업종으로는 대기업의 정규직에 청년들이 몰리지만 채용이 제한적입니다. 전통 제조업은 자동화와 해외 이전 등으로 신규 채용 인원이 감소했고 청년들은 화이트칼라 사무직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일자리가 불충분합니다. 일본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는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산업구조 변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및 해외 이전 등에 기인하며 첨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고급 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상 한중일 세 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